네, 그럼 여기서 캄보디아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다녀온 사회부부 박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 기자, 먼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사태 전까지는 이 캄보디아는 우리한테 관광 국가로 유명한 국가였는데요. 현재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11개 지역에 여행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 수도 프놈펜의 번화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평소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 어디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임에도 이 수도인 프놈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평온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아누쿠빌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방금 프놈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교부에서 3단계 출국 권고가 내려진 지역이 바로 이 시아누쿠빌이거든요. 이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감금 신고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이곳은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 온몸에 문신을 한 이 중국계 조직원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아누쿠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바닷가를 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0년대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카지노나 리조트들이 대거 세워졌는데요. 이곳에 인신매매 혹은 보이스피싱 같은 이 스캠 범죄를 벌이는 이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 도시로 변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곳곳에 이 웬치로 불리는 범죄 단지도 많이 자리 잡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웬치들 바로 옆에 가까이서 라이브 연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결하는 동안에도 바로 옆 건물에서는 이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발코니에서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혹은 감시를 하면서 이후로도 이 주변을 오가면서 좀 경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선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들이 취재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 기자들의 신상이라든지 혹은 촬영 장소 등이 이 텔레그램에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 굉장히 상황이 좀 위험하고 심각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 전세기를 타고 이제 송환된 64명 중에 상당수를 대상으로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검찰도 이제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가 이제 체포 시한이었는데 경찰이 이들을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송환된 인물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체에서 일을 한 이 피의자들이 대다수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64명 대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각급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해당된 인원들은요, 충남, 대전, 서울 서대문, 경기 남부 등등 전국 각국에 있는 이 경찰서로 모두 다 흩어져 조사를 받은 만큼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국수보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이 구속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인데요. 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지금 담당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리딩방 사기 사건과 연루된 피의자를 직접 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 A씨에 대해서 단순 가담자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윗선까지 추궁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캄보디아 내에 있는 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까지 모두 제공을 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다수 인원들이 이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또 로맨스 스캠 등 대부분 사기 혐의와 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 및 이 활동 범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송환자의 경우에는 나는 감금 때문에 고문에 못 이겨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강제성 여부 같은 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송환된 인물 중에서도
일부가 나는 이제 물리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예, 가담했다라고 주장한 인물들도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것은 일단은 자신이 그런 진술을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서 포렌식 진행 중인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 내가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어떠한 이 메시지를 받고 가게 됐는가 이런 물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해자로 적시가 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64명이 송환됐고 입국하는 모습을 보면 예. 사실 일간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에 실제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 중에 절반이 뭐 다리를 절고 있다. 굉장히 고문의 흔적이 영역에 보인다라는 보도 나왔는데 이번에 송환된 인물들은 대다수 외관상 굉장히 젊어 보였고요. 또 한 분의 고령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63명이 젊고 보행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지 않는 한 그들의 진술만으로 이 피해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대부분 청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45명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경찰청은 45명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 경찰서도 조사 중인 한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병 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짚어준 것처럼 뭐 이들이 있었던 곳을 비롯해서요. 앞서 직접 박 기자가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웬치라는 곳,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 범죄 단지를 어쨌든 가서 직접 본 느낌은 또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직접 가본 이 시아누크빌의 웬치 중심부는 굉장히 빽빽한 중국어 간판 그리고 중국식 가게들이 좀 몰려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곳을 하나하나 돌아봤는데 이 밖으로 보이는 범죄 단지 내부의 발코니에는 이 간부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나와 있었고 이 주변 거리에도 중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이 도보로 웬치 정문 앞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예. 이 두꺼운 문 그리고 높은 벽으로 인해서 이 외부와 완전히 좀 차단된 그런 원천 차단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장한 경비들이 일일이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면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국수집이라든지 일반 마트라든지 하는 이 일상적인 건물 위에도 웬치들이 가득했는데요. 이 범죄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범죄 도시화되어 버린 상황으로 이곳에 감금돼 있었던 한국인들이 있었다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바로 이 숨진 대학생 박모 씨입니다.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포 통장 모집책이 이제 현지로 이제 보낸 것이고 이 모집책이 어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찰은 이 수사를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좀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이제 송환됐던 64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보된 인원들은 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하부 조직원일 뿐입니다. 이 중간 관리직이랄지 또 대다수의 수익이 가게 된 이 총책들은 현재 검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어제 구속된 이 대포 통장 모집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윗선에 대한 추궁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미국처럼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했을 때 양형상의 어떠한 선처를 해주는 이런 것이 구체적인 제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검찰에서는 구형량을 조절하는 등의 형태로 윗선에 대해서 최대한 공적을 세우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된 대포 통장 모집책뿐만 아니라 이 숨진 박 씨의 선배이자 이런 대포 통장을 알선한 알선책이죠. 홍모 씨 또한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유사한 범죄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박 씨가 살해되게 된 이 가장 큰 이유로 사실상 이 해당 이 범죄
범죄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고문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박 씨의 선배이자 알선책이었던 홍모 씨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된 이 모집책이 함께 이 박 씨 명의에 들어있던 통장에 있던 돈을 마음대로 빼돌렸고 이것을 범죄단체에서는 네가 함부로 빼돌렸구나라고 박 씨의 범행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사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2명이서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 공모의 인원들이 더욱더 넓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숨진 박 씨처럼 대포 통장을 유통하고자 캄보디아에 갔던 인원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이 부분도 이번에 구속된 인원을 통해서 또 규명돼야 되는 한 가지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숨진 박 씨에 대한 부검이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부검이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캄보디아 경찰에서는요, 이제 1차 사인으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다라는 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사체에 대해서는 검시가 있고 부검이 있는데요. 검시는 이 사체의 겉모습만 보고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1차 소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검은요, 그거보다는 이 변사체 자체를 이제 부검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런 실체 또 범행 경위를 밝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몸 안에 남아있는 추가적인 이 고문의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지문이나 DNA 같은 경우에도 이 부검 과정에서도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공동 부검을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 부검이가 제대로 부검을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가 고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고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특정 범죄단체가 굉장히 자주 쓰는 고문 방법이다라고 하면 가해자 대규모 조직을 색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변사체의 손톱 아래라든지 다양한 신체에 숨겨진 곳에는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 부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는 이제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만나서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는 코리안 데스크를 좀 설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차례 무산이 됐거든요. 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왜 합의가 어려운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신들의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고 수사 기밀이 이제 외부에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표면적으로 들어서 저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외교부 2차관이 가서 결국 일권의 성과는 이 TF 공동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TF와 이 코리안 데스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TF 그러니까 이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굉장히 또 유사하게 이번에 송환된 인원들과 유사하게 한국인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수사 진행 경과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만약 캄보디아 경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이 수뇌부가 이 웬치 조직과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 캄보디아 경찰은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는데 외국 정부에게 TF를 통해서 해서 이 공유할 수 있는 건 더욱더 없겠죠.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TF만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파견이 어디로 되냐? 현지 경찰,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청이라는 이 수사기관 내에 우리나라 경찰이 일정 규모가 파견이 되어서 함께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권은 없지만 압색을 벌인다던가 이 관련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함께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고 진실 규명을 빠르게 이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도 있고 좀 빠르게 공조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언급해 주신 뭐 범죄단지 웬치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웬치가 있는 시아누쿠빌뿐만 아니라 수도인 푸놈펜에도 범죄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갔던 이 범죄단지 태자단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태자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웬치로 알려진 곳들 중 하나입니다. 수도인 푸놈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웬치 중에서도 이 굉장히 보안이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 키의 2~3배를 넘는 이 높은 담들 그리고 철조망까지 쳐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내부는 하나의 거대한 마을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수백 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단체 식당부터 이 기숙사 형태의 4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이 기숙사 형태의 생활 공간에는 이 중국인들이 복을 기원하면서 붙이는 이 붉은색 두이렌이라는 문패들이 붙어 있었고 또 곳곳에서 중국어 안내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일명 피싱 범죄들에 활용됐을 이런 컴퓨터 장비들도 가득한 상태였는데요. 최근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이곳에 있던 범죄 조직원들이 야반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굉장히 급했는지 버려두고 간 이 명품 옷가지들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 조직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잠복을 하시면서까지 이제 취재를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예. 여전히 좀 운영 중인 걸로 알려진 이 범죄 단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한국인들도 가담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수도 프놈펜 한가운데에서 대형 레지던스에 자리를 잡고 있던 웬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나절 동안 이제 잠복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 문신을 한 다수의 중국인 조직원들과 한국인 조직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호실의 내부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점심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일제히 도시락만 받고 다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외부 접촉을 좀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상당히 규모가 큰 레지던스지만 점심시간 외에는 이렇게 출입하는 인원들을 보기 힘들다 보니 한눈에 봐도 굉장히 수상한 건물이었고 이렇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잠복 중이었는데 이 잠복 중인 취재진 차량으로 내부를 좀 확인하러 오는 듯한 이런 조직원들의 좀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좀 위치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 안에서는 주로 온라인 스캠 사기 범죄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지 당국의 단속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이렇게 느슨하다 보니 이를 피해서 좀 시내 레지던스의 점조직 형태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범죄 단체에 대해서 지금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금 동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금융 제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유력 제재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 지금 잠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 제재가 좀 늦지 않았나? 혹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 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도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 1년 전에도 캄보디아 정부에다가 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수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되어 있고 구금 등 간금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1년 이상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 제재를 이제 와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이 FIU에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프린스 그룹이랄지 아니면 이 자금 세탁을 주로 하는 이 후인원 그룹 등을 지금 강력하게 제재 대상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FIU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제재자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 채권 등의 재산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즉 이 사실상 동결 절차, 동결 조치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 현재 서울에 이제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에 모두 다 도주해버리고 사무실만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프린스 그룹이지만 웬치 범죄 단지는 수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결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지면 다른 범죄 조직에서 정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떳떳하게 사무실을 두고 자금을 세탁하고 또 이런 모집책들과 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범행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FIU에서는 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속히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할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파견 경찰관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캄보디아 대사관 내에서도 이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대사관 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이요. 이 캄보디아에선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파견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 2012년 5월에 필리핀에다가 우리 한인 대상 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고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 파견된 이 경찰 수의 인력 자체를 늘려야만 대사관이든 또 지금은 여러 종교인들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데 사실 사적 구제라고 저는 보여질 정도로 자력 구제 형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작업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파견된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같은 범죄 조직에 의해서 피해를 본 한국인들도 수백 명이나 되고 이 피해액 역시 100억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같은 스캠이나 피싱, 노쇼 사기로 인해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피해자들 사건을 고소들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뼈아픈 현실을 닿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사실은 이 피해자들은 속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을 어떻게라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금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수익이 가는 곳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검거된 인원들이 중간직도 아니라 대부분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만이 검거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건당 수취한 금액은 몇십만 원밖에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경우들이 많아서 재산을 압류할 것도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크지만 피해를 구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이제 교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교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살고 계시는 이 교민들의 말씀을 좀 청취를 해봤는데요. 예. 이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감금, 폭행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서 우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특히 현재 있는 한인회라든지 혹은 민간 선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런 종류의 유인 또 납치 범죄들에 대한 피해자들을 좀 구조하고 또 귀국도 지원하기 위해서 만방으로 좀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저한테 강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특히 실제로 제가 현지에서 직접 이런 구조 활동을 진행했던 한 선교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범죄 단지에 억류된 한국인 청년이 이분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좀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예. 또는 현지 유치장에 갇혀 있는 이 우리 국적의 감금 피해자가 약을 사서 전달해달라면서 이 전화로 요청하는 일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이미 2년 전, 3년 전에 현지에서 윤곽을 드러냈고 또 작년에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상태였는데 이 외교 당국이 대응을 좀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이 아니냐며 좀 뒤늦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이 관광객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지에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 또 여행사업 같이 생업을 이어가는 우리 많은 교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전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인 억류 그리고 고문 사태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의 일상을 지키는데도 정부가 좀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단순히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박준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